미국 증시가 다시 상승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물론 양에 차진 않습니다. 기업들의 실적 호조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갔다고는 하지만 아침 시점이 고점이고요. 장 후반으로 갈수록 점점 상승폭이 둔화됐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음봉 형태의 모습으로 마무리가 됐는데 뭐 일단 그래도 플러스 상승 마감했으니까 좋긴 좋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고, 또 기업들의 실적 호조가 일단은 예상했던 것처럼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 분위기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나쁘지 않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들 자세하게 좀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논란이 다시 또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이것을 2년 유예하기로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다시 강행한다 이렇게 얘기가 또 나오고 있죠. 네, 지금 이런 걸로 싸우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이 금투세 그리고 증권거래세를 낮추는 부분들, 다시 이제 여당과 야당이 또 충돌이 되는 부분들, 지금 이럴 때가 아니라 증시를 부양시키기 위해서 똘똘 뭉쳐야 될 텐데 왜 자꾸 이러는지 모르겠네요. 이 부분도 같이 알아보도록 하고요. 자, 인버스와 고버스 쪽으로 달려가는 개인 투자자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증시가 떨어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듣자마자 그냥 고버스로 갈라가서 베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최근 한 2-3일 정도 주가가 빵 치고 올라가가지고 고버스가 손실이 좀 많이 났을 것 같죠? 대부분 고버스, 인버스 하시는 분들은 단타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또다시 변동성에 노출되지 않았을까 걱정됩니다. 자, 이 부분도 같이 알아보도록 하죠.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10월 19일 수요일입니다. 장 중반부로 접어들었고요. 자, 오늘 오후에 블러드 총재가 연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승폭을 좀 반납한 것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 다우지수가 제법 많이 상승해서 출발했었죠. 어제 뭐 미국 선물 같은 경우도 거의 뭐 급등세로 보여지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도 불기둥 아니야? 엄청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기대감을 가졌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반대로 이렇게 주가 떨어질 때 불안감을 크게 가지고 있던 상황이었다라면 주가 다음날 거기까지 많이 안 내려가는 것처럼, 주가 상승할 때도 마찬가지죠. 내일도 엄청나구나, 왔싸 막 그러고 있었는데 실제로 뚜껑을 열어보니 아침에 시작점은 좋았으나 후반부가 조금 밋밋한 경우가 많았죠. 자, 다우지수가 그래도 플러스 1.1%, 나스닥은 플러스 0.9%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리가 저렇게 1% 정도의 상승이기 때문에 장 초반에는 막 3-4%씩 이렇게 반등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장 초반의 시작점이 상당히 높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부분이 되겠죠. 자, 이것은 이제 상승 기대감이 좀 꺾였다라기보다도 그냥 뭐 기업들 실적에 대한 발표라든지 여러 가지 재료들이 섞이면서 장 초반 기대감을 좀 키웠고, 자, 그런 것들이 시장에 노출이 되면서 점차적으로 이제 이런 기대감들이 조금씩 꺾이는 그런 형태로 진행되었다 보시면 되겠죠. 뭐 특별한 뉴스라는 것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일단은 시장에 주요하게 작용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재료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은행주들이 지금 골드만삭스의 실적 호조 또 나오면서 이제 상승세를 이어갑니다. 어제 같은 경우, 그저께 같은 경우도 이제 계속 괜찮았었죠. 근데 이제 은행주들의 실적이 계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은행주들의 실적이 괜찮다. 미국은 왜 은행주들의 실적이 괜찮은 게 좋은 거냐면, 얘들은 대부분 투자은행이잖아요. 물론 예대금리, 이런 그 예금에 대한 부분들도 당연히 어느 정도 있겠습니다만, 미국 은행들은 대부분의 자산을 이제 또 투자 쪽으로 많이 돌려서 이제 수익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이 투자 은행이라는 성격은 그만큼 시장 자체가 좋아져야 된다. 네, 그래야지 돈을 벌 수 있다. 뭐 이런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 생각했던 것보다 나쁘지 않네. 그렇다면 경기에 대한 상황이 그렇게까지 조금 안 좋지만은 않은 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상황이 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은행주들의 실적 증가는 일단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반길만한 소식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하고 좀 다르죠. 우리나라는 거의 90% 이상이 예대 마진에 의해서 일어나는데 얘네들은 꼭 그렇지는 않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매 유통업체 타깃, 이 회사의 주가가 이제 투자 의견을 보유해서 매수로 상향을 시켜줍니다. 보유해서 매수로 상향했다. 이것은 뭐예요? 기업이 점점점 더 좋아질 것이다. 앞으로 더 성장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 가격이라면 저점이다 라는 인식을 주기에 충분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주가가 5%나 올라가는 모습이 좀 있었고요. 뭐 경기 둔화에도 기업들의 실적이 잘 버텨주고 있다라고 되어 있고, 근데 뭐 최근에 주가가 올라가고 있지만 추가 하락에 대한 가능성도 열어놔야 된다. 뭐 하나만한 얘기 또 했죠. 그러니까 뭐 실질적으로 뉴스적인 재료가 별로 없는 상태인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는 거 뭐냐? 기업들의 컨센서스 예상치를 낮춰놨잖아요. 그래서 조금만 노력해도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온다 그랬죠.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주가가 와우 어닝 서프라이즈 그러면서 발음이 좀 이상했는데 어닝 서프라이즈 네. 이거 이상한데 왜 그게 경상도 쪽 발음이 나오는데요. 자, 어닝 서프라이즈가 일단 나오면서 주가가 상승을 시켜준다. 뭐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커지게 되는 그런 효과를 가져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증시가 저점권에서 움직일 때 하나의 어떤 사소한 재료가 나와서 주가가 올라가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사소한 재료를 계속적으로 이렇게 뭔가 물밑 작업했다고 해야 될까요? 뭐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기업들의 실적이 오히려 증시 바닥을 잡아주는데 저점권을 유지했는데 도움이 되고 있다. 자, 뭔가 딱딱 들어맞는 듯한 그런 형태의 느낌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넷플릭스도 한번 볼게요. 넷플릭스 지난번까지만 하더라도 뭐 가입자가 줄었네 어쨌네 이러면서 실적이 뭐 줄었네 그랬는데 가입자가 241만 명이 폭증했다고 합니다. 이건 뭐 우영우 때문이다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우영우 때문이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아무튼 뭐 우영우 때문이든 아니든 일단 이 기업들의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나오는 것은 나쁘지 않겠죠? 자, 가입자가 241만 명이 폭증을 하면서 넷플릭스가 호실적을 보여줄 것이다. 자, 넷플릭스 올해 3분기에 3.1달러의 주당 순이익을 기록했다. 네. 예상치가 지금 2.1달러예요. 지난번에 우리 그 넷플릭스 가입자 수 뚝 떨어져가지고 실적 떨어질 거다 그렇게 리포트 한번 나온 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것을 훌쩍 30%나 더 뛰어넘어서 예상치를요. 저 정도까지 뛰어넘을 수가 있겠어. 그리고 지난번에 이 가입자 수 예상치 증가 예상치가 109만 명이었는데 이거 2배 이상이잖아요. 240만 명. 그러니까 109만 명을 2배 이상 뛰어넘는 수치였다. 시간의 거래에서 지금 13.8%, 15% 막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고 하는데 올라갈만 하죠. 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바닥을 잡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거. 자, 우리 나쁘다고 했지만 실제로 괜찮아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기업들이 이런 컨센서스를 낮춰주는 거예요. 이걸 사전에 얘네들이 작업을 다 해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에 대한 효과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한다. 이런 얘기죠. 물론 이것조차도 경기가 계속해서 안 좋아지겠는데라면은 부담감을 가져갈 수 있겠습니다만 인플레이션 어차피 떨어질 거예요. 그다고 뭐 경기에 대한 어떤 부담감 이런 것들 당연히 느끼고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여기에 대한 부담감들이 예전보다 크게 다가오지 않는다는 얘기죠. 시장이 저점을 잡았다, 바닥을 잡았다는 인식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소식들은 오히려 더 좋을 거로 생각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기업들 실적 발표될 때 잘 살펴보시면 컨센서스가 낮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금 가볍게 주가가 변동성을 보일 수 있는 또 바닥을 잡아낼 수 있는 상승할 수 있는 기조들이 마련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전부 다 물밑 작업이라고 생각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죠. 우리는 거기에 상황을 보고 잘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오늘은 뭐 또 약간 변수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대체적으로 출발점은 양호하지 않겠는가 생각되니까 또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요. 천천히 즐기시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 넘어갈게요. 네, 시장도 안 좋은데 세금까지 내라는 거냐? 야당이 지금 이상한 또 뉴스를 가지고 나왔다 이거지. 지금 보면 이제 우리 금투세 있잖아요. 금투세.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금융투자소득세, 뭐 채권, 주식, 펀드, 파생상품 이런 금융투자로 일정 금액 이상의 수익을 낸 사람들은
20%의 세금을 부과하겠다 이거죠. 네, 3억 원이 넘어가면은 25% 세금을 부담하겠다 이거였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번에 정부가 들어오면서 유예 기간을 이제 2023년부터 시행하기로 한다. 그러니까 2023년 이게 지난 정부에서 나왔던 거죠. 2023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근데 이번 정부가 들어오게 되면서 2년 유예가 돼가지고요. 내후년까지 넘어가고, 그 다음에 2025년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은 상태거든요. 이제 금투세 도입은 어떻게든 되기는 될 것 같아요. 뭐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이니까, 뭐 이걸 2년 유예한다, 안 한다 가지고 이제 말이 생기는 거지. 근데 지금 금투세를 이거 꼭 도입을 해야 되나 싶기도 한데, 당연히 뭐, 세금을 내야 되니까 해야 되겠지. 이거 예전에 합의한 사항이에요. 양 당이 모두 합의한 상황이고, 근데 지금 이제 시장 자체가 혼란스럽다 보니까 정부에서 이거를 2년 정도 유예합시다 라고 해서 나오게 된 상황이고, 시장 환경의 변동성이 큰데 이럴 때 주식시장과 투자자에게 세금을 매기겠다 해서 이거를 지금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느냐. 그래서 이제 이거 제도를 조금 유예시켜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게 대주주, 뭐 양도소득세,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유예된 부분들이 여기에 맞는 이야기라고 판단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 내용이 지금 나오면 되는데, 우리 뭐 이 세금에 대해서는 대부분 잘 알고 계시죠. 이미 유예가 된 수도 있다 해가지고 많이 잊어먹고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만은 5천만원, 주식으로 5천만원 이상 수익을 내게 되면은요, 5천만원까지는 공제예요. 내가 만약에 5,500만원을 벌었다. 그러면 5천만원까지는 공제고, 500만원에 대해서, 세금을 내게 됩니다. 20%. 네, 20%. 500만원에 20%면은, 얼마죠? 100만원인가요? 5,500, 와, 이거 생각보다 세금 많은데? 그렇잖아. 5,500만원을 벌었는데, 100만원을 세금 내라는 거 아니야. 그럼 6천만원을 벌게 되면요. 1,000만원에 20% 200만원 세금 내라는 거네? 그러면, 와, 1억 원을 벌게 되면요. 1억 원을 벌었어. 그럼 5천만원 공제하고 5천만원에 20%니까 1,000만원 세금을 내라는 얘기잖아. 와, 이거는 약간 날도둑 같은, 네, 그죠? 약간 저거 같은 느낌 아닙니까? 근데 이게 만약에 내세하고 고지서 달라면 분명 안 낼 거란 말이죠. 수익 시한을 할 때 이거 세금 저거 세금 해가지고 금투세 목적으로 이렇게 훅 뛰어가겠죠. 야, 이거는 조금 그렇다, 그죠? 네, 이거는 진짜 이거는 조금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긴 드는데, 물론 이제 뭐 수익이 안 난 사람들은 뭐 그런 것들 유예시켜주고 뭐 한다 뭐 그런 것도 있지만은 요거는 네, 세금 진짜 많이 떠간다, 그죠? 세금 얘기만 나면 아주 그냥 경기가 날 것 같아, 그죠? 자, 지금 상황이 그래서 어떻게 되고 있느냐? 민주당이죠. 민주당이 이제 야당이니까 이쪽에서 이제 금투세와 함께 도입되는 증권거래세율 인하, 이걸 통해서 개인 투자자는 손해볼 게 없다. 증권거래세율을 인하시켜주겠다. 0.23에서 0.2. 이게 아예 없어지는 걸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죠. 예, 증권거래세율 인하. 이거 주식 많이 안 파는 사람들은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왜 단타 치는 사람들한테나 필요한 거 아닙니까? 이게 증권거래세율 인하. 이거 주식 사가지고 그냥 1년에 한 번씩 사고 팔고 하는데 증권거래세율 뭐 0. 몇 프로 이게 뭔 효과가 있다는 얘기요. 근데 대부분의 지금 투자자들이 다 단타를 칠 거라 생각하는 그런 생각에서부터 나오는 게 이게 손해볼 게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지금 지난해 국내 5대 증권사 고객의 실현 손익 금액을 분석한 결과 5천만 원이 넘는 수익을 올린 투자자는 0.8%에 불과했다. 작년에요. 5천만 원 넘게 돈을 번 사람은 0.8%에 불과했다. 이게 어떤 식이냐면 가지고 있으면은 집계가 안 되겠죠. 돈을 벌고 있는 사람들 집계가 안 돼요. 내가 작년에 기준점 대비해서 5천만 원 이상 벌었는데 아직 매도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제 잡히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작년 같은 때 5천만 원 이상 수익을 올린 사람이 그게 많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죠? 수익을 올렸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거를 작년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거를 지금 이거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네, 지금 이 시장이 이게 변동성을 보이는 이런 입장에서 돈을 버는 사람들을 찾는 이게 쉽지 않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5천만 원까지만 벌어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건지 5천만 원 이상 벌면은 세금을 와장창 뜯어가겠다 이렇게 되는 건지 아무튼 뭐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요. 그 투자 금액이 설마 5천만 원 이상 벌겠어라고 생각하지만 투자 금액 2-3억 정도만 되시더라도요. 이게 화랑장세를 한번 만나게 되면요. 계좌가 100% 이상 뛰거든요. 여러분들 나중에 2억 원 정도
금융투자 소득을 올렸어요. 그 주식으로 소득을 올렸어. 그러면 1억 5천만 원에 대해서 이제 2억 원 소득이니까 5천만 원 빼고 1억 5천 원에 대해서 20% 세금을 내야 된다. 그럼 이게 3천만 원 세금을 내야 돼요. 2억 원 벌고 3천만 원 뜯어가면은 1억 7천만 원이 내 거긴 한데, 과연 그때쯤 되면 여러분들이 그래 그래도 세금은 내야지라고 용납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네 지금은 장이 하락이니까 돈 버는 사람도 없는데 뭐 그까지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돈 버는 장은 반드시 온단 말이에요. 그런 장이 왔을 때 여러분들이 상당히 힘들 수 있어요. 이거는 이렇게 가면 조금 힘들어요. 힘들고 제 생각에는 이 증권거래세율 인하를 이거를 글쎄요, 뭐, 단타를 쳐가지고 막 하는, 이런 것들을 조정하는, 이 장기 투자에 대한 부분이 조금 이건 아니지 않냐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거는 다시 한번 좀 생각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일단은 개인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또 개인들이 투자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봐야 되죠. 증권거래소 인하는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 별 필요 없어요. 사고 팔고 하는 걸 많이 하는 사람들한테 필요한 거지, 우리처럼 뭐 한번 사가지고 느긋하게 갖고 있다가, 뭐, 1년, 2년 막 이렇게 있다가 매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은 전혀 필요가 없는 부분인데 뭐 아무튼 요 세금적인 부분들은 약간 지금 요걸 유예를 시켜줘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요 부분들은 이제 정부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이렇게 또다시 논란이 휩싸이고 있어서 뭔가 이제 이 금융투자 소득세에 대한 이야기들이 또다시 뜨겁게 다뤄올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된다면 증시에도 안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세금 내기 싫어서 일단은 팔아먹고자 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단 말이죠. 아무튼 뭐 그런 식으로 보셔야 되는 것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세 번째 이야기 넘어갑니다. 증시 비관론이 들이우자 인버스, 곧버스로 달려간 개인 투자자들이 늘어났다. 곧버스, 인버스 많이들 사는 것 같아요. 근데 이 곧버스하고 인버스는 전부 다 아시죠? 단기 투자자들. 이 개인 투자자들 중에서도 이제 단기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은 이유가 이제 손해를 빨리 복구하고자 하는 그 마음 때문이겠죠. 그래서 실제로 지금 보면은 곧버스 쪽에 지난달 29일부터 18일까지네요. 이 뭐 한 3주나 됐나요? 3주 정도 되는 구간인데 이 기간 동안에 곧버스 쪽에 9조 4,900억 원이 거래가 됐다. 무지막지하구나. ETF에서 지금 얘네 증권사들은 또 이걸로 돈을 벌었겠다. 그죠? 곧버스, 인버스 뭐 엄청나게 사들이는 모습이네요. 근데 특히 재밌는 게 뭐냐면 곧버스 쪽으로 매수가 더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29일부터 18일까지 거래대금은 9조 4,900억인데 실제로 이제 매수한 금액을 좀 살펴보면 개인 투자자들은 곧버스 쪽에 1,845억 원을 순매수했는데 인버스에는 183억 원입니다. 이 곧버스에 몰리는 이유는 뭐겠어요? 주가가 변동성을 보일 때 더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모습이 있지만 제가 이 곧버스 자체가 레버리지예요. 인버스는 주가 떨어지면 그만큼 하락하는 모습. 그러니까 1% 빠지면 1% 떨어진다.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지만 곧버스는 레버리지가 똑같기 때문에 이제 곱하기 2잖아요. 그러면은 1% 변동 나올 때 나는 2% 변동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이 움직이는 것보다 더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 더 빠르게 할 수 있다. 미국에는 뭐 3배짜리 레버리지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 보면은 내가 방향성만 잘 맞추게 되면은 짧은 기간 동안에 정말 큰 돈을 벌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결과치에만 주목하는 개인들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예요. 짧은 기간 내에 돈을 벌 수 있다. 그것만큼 짜릿한 그런 유혹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하여튼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곧버스를 매매하고 매달리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그냥 조급해진 거지. 조급해진 거고 하락이 됐을 때 지금 내가 손해를 보고 있는 것에 대한 그런 부분들 빨리 만회하고자 하는 그런 심리가 작용했을 거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지금 시장에서는 워낙 다들 나쁘다 안 좋다 이렇게 얘기 나오니까 시장을 하락적으로 베팅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많이 생길 수 있겠죠. 충분히 이해합니다. 뭐 근데 지금 인버스 쪽 상황을 보고 있고 또 시장을 하락할 것을 생각하면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일시적인 부분에서의 부담감들만 이제 떨쳐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아예 시장 자체를 확
확장시켜서 저 아래쪽으로 계속 떨어질 거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생기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아예 투자 자체의 어떤 가치관이 좀 흔들릴 가능성이 높아요. 특히 개인 투자자들은 이것을 이용해가지고 빨리 뭔가 대응하고자 하겠지만은 시장이 지금처럼 저점권에서 등락을 거듭할 때 고버스는 특별히 쥐약입니다. 레버리지를 걸게 되면 오르고 내리는 등락폭에 의해서 이 변수가 생기긴 하는데 퍼센테이지가 오르고 내리고 하면은 가격이 변하기 때문에 이게 달라져요. 그래서 기초자산의 규모가 달라지기 때문에 횡보를 거듭해버리게 되면 증시는 가만히 있는데 또 주식은 가만히 있는데 이렇게 레버리지 상품들 같은 경우는 점점 자산이 쪼그라들게 됩니다. 2% 오르고 2% 내리고 그냥 언뜻 봐서는 똑같은데 이것은 자산이 줄어듭니다. 만원짜리가 2% 올라면 1200원이에요. 근데 내려갈 때 2% 내려가면 1200원이 내려가요. 그러면 9960원 정도 나온다? 이렇게 되나요? 네. 하여튼 그렇게 떨어집니다. 떨어지도 마찬가지예요. 마이너스 2% 떨어져요. 그럼 만원에서 9800원이 되겠죠? 네. 9800원에서 2%가 올라가요. 9800원에 2% 올라가 봤자 9900원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등락을 거듭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이게, 네. 자산이 쪼그라들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레버리지나 인버스 같은 경우는 주가가 상승하거나 하락할 때 베팅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처럼 바닥권에 들어왔을 때 베팅하면은 아니 된다는 이야기죠. 이 부분만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2020년도에 제가 레버리지를 해가지고 150% 정도까지 수익이 나왔었는데 뭐 인버스나 또는 고버스 하시는 분들 고버스 쪽이 나왔겠죠. 이제 작년 중반, 네, 작년 연말 정도에 고포트 때리셨으면 아마 지금 100% 넘어갔겠다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그걸 가지고서 이제 뭐 수익 난다 어쩐다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제 진입을 하게 되신다라면 굉장히 낭패를 볼 수 있다는 것만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많이 내려간 이후에는 레버리지 건드리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그런 게 아니라 방향성이 시작이 될 때 그럴 때 접근하셔야 되겠죠. 차라리 지금은 기회를 보고 있다가 주가가 상승하기 시작해서 저점을 잡아주기 시작한다면 그럴 때 레버리지를 들어가시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한 방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세 가지 이야기 전달해 드렸고요. 미국의 실적 호조세로 인해서 상승이 지속되고 있다. 미드건 기업 실적뿐이야 라고 되어 있지만 오늘 저녁에 이제 연준위원들 발언도 조금 있고 뭐 특별한 건 없어요. 그리고 이번 달 이벤트는 거의 다 끝났기 때문에 뭐 별다른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기업들 실적 호조가 계속 지속이 되면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도 만들어질 수 있다 보시면 됩니다. 자, 금투세 논란이 있습니다. 다시 불붙는 금투세 논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금융투자소득세 같은 경우는 진짜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걸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 라는 생각을 자꾸 들게 하네요. 뭐, 돈을 많이 벌어서 세금 내야 된다. 이것도,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긴 하겠습니다만,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보전을 안 해주잖아요. 네. 근데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야 된다. 물론 이제 떨어진 것에 대해서도 떨어지면 세금 안 받을게 이거 맞는 얘기긴 해요. 그래서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을 수 있겠는데 뭐 다 있죠. 이런 거 다 있긴 있어요. 근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 한 2년 유예하는 거 그냥 그대로 갔으면 좋겠다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아무튼 네, 사람이 욕심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뭐 세금 많이 벌면 많이 내야 된다. 뭐 당연히 이해가 되는 부분이지만 너무 많이 뜯어가는 거 아니냐 생각돼요. 10%만 뜯어가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죠? 자, 고버스로 달려가는 개인들 달려가지 마세요. 네, 유턴 빠꾸. 네, 빠꾸? 네, 아무튼 다시 돌아와요. 왜냐면 인버스 고버스 다 지금 집어넣을 때가 아니에요. 시장이 바닥을 잡고 횡보 나가잖아요. 그러면 레버리지 무조건 죽습니다. 그 다음에 주가가 상승할 때 인버스는 죽어요. 레버리지는 올라가겠죠. 주가 떨어지면은 레버리지는 죽고 인버스가 올라가는 것처럼 시장의 방향이 이제 바뀔 수도 있는 상태에서 그냥 고버스 막 이런 거 해가지고 고버스 한다고 해서 짧은 기간 내에 대단히 큰 돈 벌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주가가 올라가는 게 더 빨라요. 네? 시장이 올라가는 게 더 빠르다고. 그러니까 종목이 올라가는 게 더 빠르다고요. 뭐 종목은 한번 올라갈 때 30%씩 뭐 40%씩 올라가는데 시장은 절대 그렇게 안 움직이죠. 시장의 지하물이 올라가봤자 2%, 3% 막 그 정도 아닙니까? 근데 그것도 오르락 내리락 계속 반복하죠. 고버스로 돈 벌기가 어려운 장입니다. 자, 지금 상승과 하락에 대한 포인트를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 돼요.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했어. 레버리지 지르세요. 주가가 떨어질 것 같아. 이제부터 막 더 많이 떨어져가지고 더 완전히 뭐 1000포인트까지 갈 것 같아. 그러면은 고버스 지르는 거야. 그러면 생각해봐요. 고버스 지르는 사람들은 지금 거기까지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냐? 주식으로
이게 이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오고 있는데 곧버스에 집어넣게 되면 완전히 방향을 잘못하고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셔야 될 겁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고요.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야기 전달해 드렸고 책 한 꼭지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경제 잡지의 커버 스토리로 실린 주식을 혹은 신문에서 보았던 주식을 매수한다. 그 주식에 관한 이야기가 널리 알려져 있다면 이미 늦은 때가 아니겠는가. 모든 사람이 그 정보를 보고 얼마나 좋은 회사인지를 이해하게 되었을 때가 되면 돈은 이미 다른 사람들의 주머니로 들어간 다음입니다. 네. 다음 사람들의 주머니에 들어간 다음이에요. 왜요? 그 돈이 누구 돈? 내 돈이잖아요. 나 고점에서 이거 팔 건데요. 누가 살래요? 그럼 나요 막 사람들 달려들어. 그러면 오케이 하면서 고점권에 있는 거 주식 다 나눠주고 지들은 돈 들고 튀는 거죠. 그럼 남아있는 건 누구요? 고점에 남아있는 우리. 네. 너도? 야, 나도. 그러면서 서로 물린 것을 축하할 건 아니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아무튼, 네. 고점권에 있는 종목들 매수는 절대적으로 지양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 부분 참고들 하시고, 오늘도 여러분들 쉽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특별하게 나쁠 것도 없습니다. 유지 잘 하시면서 여유있게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는 공격적인 매수는 조금 삼가해 주시고요. 천천히 여유있게 대응하실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장중시장에서 다시 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